아기 오리들은 모두 화가 나서 엄마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얘들아, 수달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너희들도 엄마 아빠와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우리 당분간만이라도 함께 살자꾸나. 치, 우리 엄마 미워. 치. 아기 오리들은 햇살 좋은 날 한강에 나와 모두 헤엄치기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어요. 수달도 아기 오리들과 놀고 싶었죠. 내도 함께 놀면 아니 되겠니? 너 펭수놀이 할 줄 알아? 펭수? 그거이 먹는 거이가? 먹는 거? 너 맨날 굶고 살았니? 펭수를 먹는다고? 그럼은 곰 같은 건가? 아우 답답해. 야, 넌 두만강에서 뭐라고 놀았어? 두만강에서는 항상 배가 고프니끼니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더랬지. 뭐? 먹을 것을? 말도 안 돼. 우리 식구들은 매일매일 물살이 센 곳에서 먹이를 찾아야만 했어. 그러다가 또 내려온 거이고. 너 거짓말쟁이구나. 요즘에 먹을 게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야. 너랑은 정말 못 놀겠다.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그래. 아야, 내래 광파야. 진짜야. 오리들은 수달과 떨어져서 놀기 시작했고, 수달은 슬픈 얼굴을 하고는 풀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루가, 너 수달이 어때? 수달 싫어. 생긴 것도 이상하고 피부도 미끌거리고. 맞아. 게임도 못하고 그 맛있는 짜장면을 까만국수라고 말하잖아. 떡볶이는 어떻고? 왜 떡에다가 고추장을 발라 먹느냐고? 정말 웃겨. 난 수달이 없었으면 좋겠어. 말투도 이상하고 함께 놀 줄도 모르고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달라. 맞아. 수달이 가버렸으면 좋겠어. 아들아, 물고기를 잡을 땐 말이야 힘차게 움직여서 한 번에 낚아채는 기야. 예, 아버지. 어우, 정말 잘 잡힙니다. 역시 아버지랑 물고기 잡을 때가 제일로 잼납니다. 하하하, 어이 그래? 그럼 우리 물고기 받기 놀이는 어때니? 좋습니다, 아버지. 자, 받으시라요. 아이고야, 우리 아들 참말로 잘하는구나, 야. 돌아오는 아들 생일엔 진짜 축구공을 사줄게야. 정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생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달은 아빠와 두만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오만이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내가 살던 곳하고 너무도 다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새로운 게시물이 신기한 것도 게시되었습니다. 많지만 친구들도 내를 싫어하고 내를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달은 아버지와 하던 놀이를 떠올리며 혼자서 돌 던지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달아, 너 물수제비 떼는 법도 알아? 물수제비? 북한에서는 물찰찰이라고 그러지. 물찰찰이? 재밌는 말이네. 우리는 까막잡기 놀이도 많이 해. 까막잡기? 술래잡기 같은 건가? 까막잡기는 눈을 가리고서 찾는 기야. 우리하고 비슷한 놀이가 많구나. 그럼 우리 같이 까막잡기 놀이 할까? 좋지. 그런데 너희들이 날 찾을 수나 있겠니? 어디 한번 찾아봐라. 그래, 나 얼른 숨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수달아, 생일 축하해. 짜잔, 네 선물이다. 이거 이 축구공이네. 맞아. 너 아빠가 생일날 축구공 선물해 주신다고 했다며? 어찌 알았니? 너 혼자 울고 있는 거 봤어. 우리가 힘들게 온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참, 너한테 온 편지가 있어. 읽어줄게. 미래에서 온 편지. 아들아, 아버지란다. 그동안 오리들이 네 소식을 전해줘서 잘 듣고 있었단다. 내일 한강에서 두만강에 오는 배가 출발한다는데, 이제 마음껏 한강과 두만강을 오고 간다니 내일 오리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오려무나. 와서 두만강 모습도 보여주고 맛있는 평양냉면도 먹여주렴. 참, 우리도 오리네 집에 초대를 받았구나, 야. 이제 마음껏 서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네가 다니고 싶어 했던 애교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말이야. 아들아, 내일 만나자. 이거이 참말로 아버지한테 쏜 편지가? 그래, 이제 너희 엄마 아빠를 마음껏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랑도 마음껏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말이야.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구나, 야. 난 이 한강이 참말로 좋아졌어. 앞으로 한강 친구들과 두만강 친구들이 만나서 함께 놀면 더 재미날 끼야. 맞아. 이젠 우린 모두 친구니까.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기야? 이렇게 좋은 날. 마음껏 울어. 행복한 눈물이잖아. 수달아, 우리가 내일 가져갈 사이밥도 싸놓았는걸? 사이밥? 이제 우리말도 알고?
이제는 한강에서 두만강까지 오고 가면서 즐겁게 지내자, 야.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통일 샌드아트 공연 저도 실제 몇 번 봤는데 오늘도 보니까 감동이 좀 많이 되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충청 통일교육센터와 중앙통일교육센터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평화 이야기 토크 첫 번째 날이네요. 오늘이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이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올 한 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올해 뭐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충청통일교육센터가 또 2년째 맡은 두 번째 해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네 분이 토크를 진행을 하셔야 돼서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충청통일교육센터 사무부처장님이신 김영호 교수님께서 오늘 이 행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청센터 김영옥입니다. 네, 의원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대면으로 하는 그런 회의를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사업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학교를 그 순회 강좌에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한 200회 이상 순회 강좌를 다음 주면은 종료가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충청통일교육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잠깐 보셨던 두만강 수달의 눈물을 개발해서 감성적으로 통일교육을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식전 공연으로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증평군에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한 5, 60명 모여있는, 거기에 뭐 군수님까지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공연을 해줬더니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마침 또 그 자리에 윤상이라고 하는 가수 아실 겁니다. 예, 그분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을 갈 때 그런 북한 공연을 다 기획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오셔서 통일부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특강도 해줬는데 그런 사업비는 다 이제 증평군에서 됐고요. 저희는 두만강 수달만 가서 보여드렸는데 중앙센터에서 팀장님도 오셔서 굉장히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 이렇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전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또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해줬더니 거기에 대전시의 교육감님과 구청장님도 오셔서 또 이렇게 많이 또 호응을 보여주셨고 이 밖에도 저희가 이 샌드 공연 하나의 작품이
통일 교육을 전파하는데, 감성적으로 전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의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가 대면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동안에 통일교육 하셨던 내용이나 또 평상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통일교육 방법,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신청을 받았더니 총 12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을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3분 정도의 영상을 찍어서 중앙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보내서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께는 뭐 작지만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이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댁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 4분이신데요. 톡으로 이미 알려드렸는데 강수현 의원님과 이재일 의원님, 김종도 의원님, 이중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에는 이창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니까요. 네, 그 밖에도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렇게 들어와 계셔 주셔서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두 위원님, 교수님 그 화면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서요. 한번 조금 그거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가급적 화면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용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4분이 발표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당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로 드리면 지금 시간 10시 5분이거든요. 12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30분을 넘지 않도록 제가 중간에 한 5분 전에 한번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리고요. 1분 남았을 때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팍팍 하진 않게 진행을 하겠지만은 시간 안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는 것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화면 공유하시면 그 내용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카톡에서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강수현 위원님, 두 번째는 이재일 위원님, 세 번째는 김종두 위원님, 네 번째는 이종석 위원님 이렇게 이제 진행 순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덜 떨리실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순서를 맡으셔서요. 우리 강수현 위원님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요. 미리 안내되었을 때 영상을 틀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공유하면 되나요? 영상 틀어주세요 하시면 연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긴장 하나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사실 한 번도 활동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되고 제가 그 가운데 이직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열심히 해보고자 또 책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TV를 보다가 통일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은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돼야지만 통일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우리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수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지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실천이 되려면 그 교육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일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저희 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영상을 3분짜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시대가 변해도 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통일은 중요하지 않아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북한이랑 우리는 한 역사를 가졌고 한 민족이고 문화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걸 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주변국이랑 이렇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소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한 민족이었던 북한이란 나라와 싸우지 않고 협력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코로나와 접목시켜서 아이디를 수준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거든요. 함께 감상해 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이거 영상 이거 아닌데. 간사님, 영상 이거 말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내드린 영상이 평화 3. 네,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그래도 발표는 아니시지만 또 참석하신 위원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 김진영 위원님, 또 이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재일 위원님, 네, 또 강정혜 위원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의 흐름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를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 원에도 보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짝꿍 찾기를 하고 우리나라 지도도 짝꿍이 있어요라는 이미지를 심다가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건 짝꿍이 아니고 원래 하나였었구나라는 영상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멀지만 마음은 가깝게. 북한 친구들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자는 내용을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공유를 할까요? 네, 선생님. 아,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린 거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네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네. 네. 네,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어서 조금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조금 공유가 안 돼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네요. 네, 지금 영상 찾았습니다. 지금 네, 공유해보도록 됐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시간은 그래도 조금 안배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유 활성화를 해주시면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공유 권한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양선생님 나오세요. 아니면 지금 영상 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럼 사모님께서 다시 받으신 거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호스트에서 영상 공유 권한을 주시면 좋은데,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들이 받은 영상에는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영상이 없고 지금 다시 보내주시는 걸로. 예. 되나 보네. 네.
예. 혹시 제가 의도한 내용이 좀 잘 그려지시나요? 잘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거 가지고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어머님들께 이거를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렸는데 어머님들은 반응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직 통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는 그 책에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일상이 북한 친구들이랑 우리랑 다르지 않고 또 놀이 문화도 우리랑 다르지 않아서 그런 거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돼서 부모님들이 모시게 되면 통일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른 데에 가서 이런 통일 교육이 아닌 저희 원내에서부터 통일 교육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원래 처음 만드셨던 거를 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뭐 중간에 질문 한두 분 시간이 좀 조금 있으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마무리를 다 할까요? 네. 오늘 진행이 저도 좀 미숙합니다. 예, 우리 강수현 위원님,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짝을 찾아가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 남과 북의 그런 하나됨,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니까 좀, 생기가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교육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또 같이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죠? 지금 우리 이재일 위원님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요? 오류가 나서 다시 들어오시도록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어떡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일 위원님이 어떻게 지금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김종도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종도 위원님 그 화면이 얼굴이 이렇게 좀 뒤집어져 있다고 하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폰을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예. 확인하고 설정이. 네. 네. 우리 김정두 위원님께서 그럼 먼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맡으신 이재일 위원님이 잠깐 오류가 나서 튀겨져 나가신 것 같아요. 다시 또 오시는 동안 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세 번째 진행하셔야 되는 우리 김정두 위원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사고가 여러 번 나요. 문속 해제했어요. 예, 잘 보입니다, 이제는. 네네. 마이크 테스트 해주시고. 들리시나요? 네, 조금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들리는데요. 조금, 그래도, 예, 다 잘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교육위원 김종두라고 합니다. 제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통일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평화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평화는 우리 선 세대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북한과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북한하고의 어떤 협력과 지원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통일의 깃털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어떤 토대를 깎아야 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 근데 과연 이런 안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세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주변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도 내 어떤 세력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특정 시기를 우리가 뭐 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통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어떤 출산율 문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해소하는 길은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이고, 또 북한에 많이 있다는 그 다양한 각종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위태로워지는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서 그 현재보다 더 빛나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생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고야 말겠다는 어떤 명확한 목표 설정이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히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자, 한마디 덧붙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탈북민 강사님이 하는 한마디를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예, 뭐 어설프게 그냥 만들어 봤는데, 갑자기 그 통일교육원에 있는 자료를 좀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넣다 보니까 내가 뭐 편집 능력이 별로 없는데 편집하느라고 뭐 한나절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동안 이제 통일교육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다녀봤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좀 뭐 여러 번 하고 해봤는데,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람들이 별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뭐 이래저래 좀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초등학생들 북한 용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 언어 뭐 이런 것 중에 그나마 뭐 좀 한 20명, 25명 되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손전화,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손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도 거의 뭐 한 서너 명, 두세 명,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뭐 관심이 없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별로 효과가 뭐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뭐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국가의 어떤 먼 미래를 위해서는 뭐 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아, 네. 우리 강정혜 위원님. 네, 어, 마이크 켜시.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저는 복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귀로는 휴대폰을 연결하고 지금 화면은 노트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두 개가 있고요. 어, 방금 말씀하신 그 학생들이 그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서산 지역에서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 예산에서 중학생 이렇게 어, 강의를 했을 때, 그래도 학생들이 그나마 학교에서 뭐랄까, 교육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좀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을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된 그런 계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 철도 있기 대행진 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대행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오늘하고 내일 마무리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희망적이다. 특히 그냥 무조건 통일을 주장하기보다 어떤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아이들의 일자리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원 문제라든가 출산 문제라든가 그런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강조하는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통일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러저러한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 방면에서 강조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김정두 위원님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어, 놀랐어요. 아주 색다르게 또 이렇게 보여주셔서 관심이 확실히 확 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답변이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편익이라고 하는데, 출산율 문제도 언급을 하셨고, 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관심에 대한 뭐 여러 이제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해소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교수님 뭐 말씀하실 게 더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 그것도 줌으로 연수를 받고 있어서 아까 화면이 거꾸로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느라고 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신 우리 김정두 위원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서 다시 들어오셨는데요. 갑자기 안 보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한 분당 주어진 시간이 30분으로 주어졌는데, 시간들을 다 안 쓰시네요. 보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충분하게 또,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통일교육원 이재일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교대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성장할 때의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북한과 남한이 같이 공존하는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왜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되는가 이런 궁금한 점들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말과 남한말에 대한 어휘 찾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했었고요. 또 시작하면서 보통 30명 내외가 한반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과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이 수가 거의 반반 나와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반대하는 친구들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부한다라는 친구들이 있고 또 통일을 찬성하는 친구는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유일에 대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빨리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게 좋다. 비용이 들어가도 그렇게 의견이 이제 두 개 쪽으로 반문해서 이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DMZ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 이후에 72년간에 대한 그 공존 상태로 있으면서 자연이 보존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객 벨트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 자원화, 보고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고 거기를 청년 평화 통일 그 창업 벨트로 클러스터로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와 함께 했는데 또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방송되었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것 마냥 북한이 세트장이 그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북한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북한에서 요즘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 개발해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어요. 그건 다 미국 애들이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각심에 대한 것도 좀 일깨워야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랑의 불시착 또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영화로 만들어졌던 봉오산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통일 교육이라든지 동북공정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역사로 보는 통일 교육의 이해라는 걸로도 이렇게 학생들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통일이 된다면 우리 조상들이 일궈놓았던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요즘 또 아이들이 많이 갖는 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남측은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데는 숲도 많지 않고 자원도 없어가지고 그걸 소비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평양으로 해서 저기 울란바토르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통로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쁜 쪽도 있지만 언론의 학생들도 뉴스를 상시 보지는 않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뉴스를 그래도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거를 많이 같이 논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평화가 주었을 때 우리들에 미치는 영향, 뭐 북한에 있는 히토류라든지 광물 자원을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그 자본력으로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40분이 너무 짧았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그냥 끝나고 그래서 다음 반으로 옮기게 되는데 좀 그 시간이 그 학생들한테는 긴 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할 때 보면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시간에 대한 게 너무 짧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줄여서 압축을 해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거를 미리 질문을 던지고 가서 그 응답하는 식으로 했으면 그 뭐 이렇게 집중력도 좋아지고 저는 PT를 쓰고 동영상을 써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력은 뭐 흐트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 보람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계속 젊은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대상들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 남한 이상은 뭐 한글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뭐 영화, 뭐 드라마 이야기, 또 유럽으로 가는 여행까지 이제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맞게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셨던 거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죠. 저는 네, 우리 질문은 없고요. 네,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네 하시죠. 질문은 없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자 수준을 되게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이 40분이 짧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는 이제 아들 둘이 있거든요. 꼭 통일 이야기 나올 때 군대 얘기를 합니다. 군대. 엄마 통일되면 나 군대 꼭 안 가도 되지. 만약에 간다면 자원해서 가게 되면 내 인건비를 좀 올려주려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빠 군대 갔을 때는 19,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60 얼마래. 그러면 그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주려나?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습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을 건드리신다면 군대 얘기도 남자애들에게는 엄청 혹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지금 좀 그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서 저도 그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짤순이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우리가 군복 세탁기, 지금은 뭐 세탁기가 다 있겠지만 그때는 짤순이 구경하기도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월급을 2,500원 받을 때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요. 80년대 초반에. 근데 이제 우리 부대에 짤순이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북한 친구들은 그게 음식인 줄 알고 있더라고. 대남방송 하는 게. 그래서 그 짤순이가 먹는 게 아니라 옷 빠는 거다, 탈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꼬카콘 과자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 회사에 나는 꼬카콘. 꼬깔콘. 이게 예, 그나들은 이 모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자 이름인데. 모자. 예. 근데 그 친구들은 모자라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추억담 삼아서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 남자 학생들은 대한민국 남자면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남자의 의미고 또 여학생들도 필요에 의하면 자기네들도 가야 된다. 도와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도 좋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 분 넘어가시죠. 아, 예, 그럴까요? 예, 우리 이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사례까지 잘 말씀해 주셔서 아이들이 재밌게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네 번째 순서를 또 듣게 되네요. 우리 이종석 의원님, 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통일교육위원회 이재일입니다. 평화통일로 이루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DMZ 지대의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평화의 길이라든지 생태 안보 자원을 활용한 코스를 개발함으로써 관광 자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 한반도적으로는 평화의 공존시대가 유지됨으로써 세계의 여러 나라를 철도망을 통해서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부산, 서울, 블라디보스토크나 또 울란바토르, 노보시브르, 모스크바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실크로드 횡단을 통해서 세계 여행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 70년 동안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DMZ 지역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요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데 빠른 시일 내 평화를 이룩함으로써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민족이 하나 되는 스포츠 강국으로도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재 위원님 갑자기 다시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좀 전에 이제 영상 하셨던 거 시간이 짧아서 좀 틀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지금 화면에 두 분이 이렇게 네.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살짝 들리는가요? 지금 음성이 안 들려서요. 먼저 영상을 먼저 볼까요?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으면서 시작. 네, 좋아요. 2번 시작. 북한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친구들에게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3번 시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년들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의안을 와, 본의안이 6시인가? 6시에. 본의안이 여기서. 뭐 에어팟이 너 보름은 좀
자, 오늘 이런 교육을 계기로 우리가 여러분도 통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겠구나. 북한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통일에 가까워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아주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문서가 해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말소리 들려질 것 같거든요. 지금 김광석 위원님께서 마이크를 끄셔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시는 거를 앞으로 넘기시면 오늘 순서 해제라고 있어요. 말하기. 네, 수업 진행하시는 영상 보였네요. 예, 이중석 위원님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음성이 지금 시스템을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화면은 2개인데 다 안 들리네요. 지금 시스템의 문제로 저희가 잘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거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쉬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그럴까요? 잠깐. 이창호 사회자님 어떠신가요? 5분 정도 잠깐 들어오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네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테스트를 좀 하면서 그러면은 일단 한 5분 정도 쉴까요, 저희? 제 말씀이 들린. 네네. 그러면 지금 10시 56분인데요. 11시 한 5분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11시 5분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석 의원님은 이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물이 좀 깊으니까 잘 따라오렴. 네, 엄마. 엄마. 난 엄마랑 강가를 소풍 오는 게 제일 신나요. 맞아요. 어이, 차가워. 아이, 신난다. 재밌지? 맞아, 재밌어. 엄마도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재밌게 놀으렴. 그때 강물에 무언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하고 말하기.
네, 3분 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이라서요. 정확하게. 국립통일교육원은 1972년 통일연수소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6년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했고 2000년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또 하나의 통일교육원인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일교육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와 번영, 통일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리에 있습니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비전, 네, 이성 원장님. 통일 문제와 북한 이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린 통일교육, 연구와 체험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문 인력을 키웁니다. 참여와 체험으로 구성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시대의 꿈과 함께 커나가겠습니다. 평화, 번영, 통일 미래를 설계하는 국립통일교육원. 국립통일교육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국립통일교육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평생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 시민대학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닝 사회를 맡은 전국 평상학습도시협의회 사무처장 김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는요, 정부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침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사장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께서는요,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해 주시고요,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국제 웨비나는요, 제9회 통일교육 주간행사로 진행된 행사인데요. 국립통일교육원과 전국 평상학습도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일교육원과 저희 협의회와 그리고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협력 파트너인 독일 시민대학 연합회 그리고 세계시민성교육원도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 일정을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와 한영사로 시작으로 저희 유럽 성인교육협회장이신 우베 가르텐실레거의 기조 강연이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차문석 평화통일 교육연구센터장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 시민대학 지원협회 회장이신 버렌드 물러와 그리고 독일 스틀란두시의 시민대학장이신 사빈코페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가 끝나면요, 독일 시민대학 연합회 고문이자 헝가리 페치대학교의 헤르베르트 힌첸 교수님의 특별 섹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도 저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자장으로 우리 유네스코 평산학습원의 EAC 의장이신 최유실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과 저희 전국 평산학습도시협의 단체장님들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그리고 전국 평산학습도시협의 그리고 독일 시민대 연합회가 함께하는 2021년도 한국과 독일이 준비한 평화통일 웨비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옥 교수님, 이제 소리 나갑니까? 아, 예, 네, 나옵니다. 들리네요. 아유, 네. 성공하셨습니다. 시간 딱 예, 맞추셨네요. 네, 이제 화면을 켜주시면 되고요. 아니, 화면이랑 하니까 또 제 몸이 옆으로 괜찮습니다, 뭐. 몸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물거나 물 써서 해야 되나? 왜 이렇지? 아, 뭐. 상관없죠?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휴대폰 화면은 몸이 정상인데 PC 네네. 화면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고요.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청 통일센터 교육위원 이종석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강수연 위원님 그 부군 되시는 분은 상당히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15,000원 월급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재일 교수님도 젊으시네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500원, 700원, 병장 때 15,000원인가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짤 수 있는 고사하고 이 빨래 비누도 상당히 좀 귀했어요. 빨래 하려면 이 수돗물, 군 수돗물도 작아서 한참을 산 밑에 걸어 나가서 산 밑에 우물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뭐 군대 얘기 하면 남자들은 즐거운데 여성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PPT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거 뭐 기계 만지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화면이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호스트가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라고 내오네요. 네, 그 호스트에서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안 됐나 봐요. 그 사무국 쪽에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권한을 좀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다가 보면 공유를 해 주시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그 통일교육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현재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 그리고 현장에서 통일교육위원으로 통일 강의를 하면서 본 느낌, 그리고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현재 어떠한가 라는 것, 그리고 학교 현장은 물론 우리 통일교육위원이 지향해야 될 통일교육의 방향,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화면 공유가 안 되니까 조금 그런데요. 저는 그 통일교육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담당해야 된 과목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현장의 공교육에서 통일에 관한 교과서의 언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물론 한국사에서 조금 나오고 다른 과목, 연관 과목에 조금 나오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 과목의 윤리 과목이라고 전통적으로 통일은 그렇게 다뤘는데 교과서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수능에 오늘 수능 날인데 이 통일 문제가 한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렇게 돼요. 딱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출제되는 통일 문제를 어제도 어떤 사이트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만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수능의 통일 문제가 중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능 통일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통일 교육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한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통일 교육을 할 때나 또는 이제 통일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 나가서 통일 교육을 할 때 통일을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비유를 합니다. 자, 남과 북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우선 만남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를 짝사랑한다 할지라도 만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자를 사귀려면 그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 별 작전을 다 쓰지요. 그 여자의 집도 알아두고 그러고 행동 반경에도 알아뒀다가 그 여자 집 앞 또는 잘 다니는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우연히 기회를 타서 만난 것처럼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 어떤 명분, 어떤 계기를 사용하더라도 일단 만남이라는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리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고 이것이 대화죠, 대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면 서로의 관심사를 알게 됩니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 당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의 공통 관심사가 되게 되죠. 남녀 간에도 대화를 하다가 공통 관심사가 영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계가 우리는 화합과 협력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화합과 협력의 단계까지 간다면 연애하는 남자끼리 또는 남녀끼리 헤어질 때 그 아픔, 집에 있으면 보고 싶은 그 애틋한 그리움. 그리고 사실 연애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죠. 뭐 여자들이 옛날에는 여자들이 돈을 거의 안 썼어요. 저희 집사람도 연애할 때 돈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남자가 거의 다 쓰지. 요즘은 뭐 그렇진 않다고 치더라도 사실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자. 불필요한 경비를 없애자.
그 방법은 뭡니까? 같이 사는 거죠. 한 집에.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이 바로 통일이죠. 그래서 통일도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일이고 사랑도 인간 세상의 인간의 일입니다. 옛부터 그러죠. 인인성사란 말이 있죠. 인인성사. 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혼란의 시대에 공자나 노자는 혼란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았습니다. 인간에게 원인이 있다면 해결 방법도 인간에게 있다고 보고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인간이 나가야 될 길을 제시했고 노자는 나름대로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평화롭게 같이 사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어떤 냉철한 이성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남과 북의 마음을 화합하는 이러한 단계가 무엇보다도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통일교육을 시작할 때 남녀 간의 연애를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사는 세상에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어떤 국가든 간에 그 시대에 따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최고선 또는 공동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최대 공동선이라면 당연히 독립이죠. 독립. 자, 그렇다면 남북 분단 시대인 현 상황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라고 하면 학생들은 전부 다 통일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한마디 더 붙이죠. 자, 우리 민족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이후로 물론 삼국 통일 시점을 어디서 잡느냐라는 것은 국사학자들도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을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신라가 삼국 통일한 한 이래로 우리는 약 1300년간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어왔죠. 13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자, 그런데 우리가 분단된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그거는 해방 이후지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70여 년 됩니다. 70여 년. 그래서 장구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이룰 수 있다라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에 대한 가능성의 확신성, 이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천천히 했더니 조금 빨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자,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주제가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거기서 저는 원효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느 중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일찍 가서 보니까 그 학교가 통일 100일장 대회를 열었어요. 옛날에는 그 많았죠. 통일 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대회 많았죠.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뭐 창의적 체험학습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 가보니까 교장실 옆에 입산작들이 쫙 붙었어요. 입상작. 그런데 1등이 뭔가 하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표의 내용이 원효 사상 이어받아 남북 통일 이룩하자. 원효 사상 이어받아 남북 통일 이룩하자. 이게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짜리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중학교 2학년짜리가 원효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내용이고 또 그거를 심사한 선생님도 원효 사상에 대한 나름대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뽑아주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쓴 중학교 2학년이나 뽑아준 선생님이나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원효사상이란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효의 일심사상 또는 여기에 바탕을 둔 화쟁사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심사상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토구 쪽에 잠을 자게 됐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니까 달고 시원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이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었죠. 막 토하죠. 그 순간 깨달음을 얻죠. 어제 내가 달게 느낀 물이나 오늘 토한 물이나 대상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다를까? 그것은 어제의 마음과 오늘 지금의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로 세상 만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인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화장사상도 그렇죠. 자, 아까 사회자님이 방송 사고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네요. 자, 원효가 제자들 앞에서 설법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이에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손등이라고 싸웁니다. 논쟁을 하죠. 그러자 원효는 이쪽은 일리 가고 이쪽은 일리 가봐라. 그러고 다시 뭡니까? 하니까 아까 손바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손등을 이해하게 되고 손등이라고 한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이 왜 손바닥을 했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다툼을 중지합니다. 그러자 원효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등과 손바닥을 포함하는 통합된 개념이 뭡니까? 통합된 개념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라는 통합된 개념이죠.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화쟁사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남북 원효사상 이어받아 남북통일 이룩하자라는 중학교 2학년짜리의 표가 나온 것이고 그 이해가 있으니까 뽑아준 것이겠죠. 자,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도 우리는 국제관계가 어떻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한 이해는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본 현재의 통일교육,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한마디로 통일 실현의 의지를 증진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일환으로 통일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통일지정학교. 그래서 이 통일지정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통일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자. 그러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이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도 느낀 것이 학생들이 북한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생각한다면 관심이 있겠는데
통일이라든가 유교라든가 분단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점수 따기 경쟁에 골몰하지. 그 결과가 수능 하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수능에 안 나오는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 관심이 없는 걸 알으니까 선생님들도 안 가르칩니다. 수능 점수 따기 이것이 총 목표예요. 근데 더 조금 놀라운 것은 이 교육을 계획하는 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현장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현실감 있게 재구성할 때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덜 필요한 것을 강조하지 않는 조금 효율적인 교육을 한다는 데 목적이 있겠지만, 대의적인 명분이 있고 필요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재구성하지. 어디에 맞게끔? 수능에 맞게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들의 감성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감성이 길러지고, 그런 거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고 인식이 되고 가치관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많은 노래가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노래. 그런데 통일과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있는 노래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운 뭐죠? 금강산. 이거 하나 나옵니다. 좀 부실하다는 얘기죠. 공교육이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 너무 점수 따기, 너무 암기 위축.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모든 것이 결판나는 시기에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가 여러 매체에서 나온 걸 보니까 (2015년도에) 여기 지금 저기 화면이 안 나오니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져야 된다라는 것이 15%였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런데 통일이 불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42%였습니다. 42%. 아까 이재희 교수님이 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미통일 세대에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42%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통일 불필요하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통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럴까?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재일 교수님 말씀하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북한과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가 50배 차이가 납니다. 50배. 우리가 잘 산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못 사는 북한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성인들에게도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전파가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을 비교를 해줄 필요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뭔가 하면 분단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될 때 들어가는 돈,
그리고 통일이 돼서 절약되는 돈, 이게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의 비교인데 이거를 통일 교육을 듣는 대상들에게 적절히 공감할 수 있는 맞는 얘기를 해주면 좋아합니다. 아까 군대 얘기도 했지만 군대 안 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고 월급을 많이 줄 수도 있다. 애들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니네 수학여행, 야 신혼여행 대전역에서 열차 타고 서울 개성 신우주 거쳐서 시베리아 눈 쌓인 시베리아 벌판을 사랑하는 연인의 손을 손을 왜 잡죠? 손을 잡고 그 설경을 구경하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통일이 되면 청소년들 취업난이 심각한데 아주 통일이 되면 통일된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겨난다. 그거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가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교육을 할 때 꼭 통일교육원에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통일의 2박 3일 통일여행, 상상하라 평화통일, 통일 골드벨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필요성을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편익을 강조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통일교육을 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을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육은 겁이 납니다.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그냥 초등학교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제 손자, 손녀만 해요. 막내 손자, 손녀만. 6개 반이 2개 반씩 강의실로 들어오는데 요만하죠. 요만해요. 참새 때처럼 제잘제잘하고 들어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아유 선생님 1학년들이 애들이 굉장히 부산해요. 아주 시끄러워요. 힘드시지만 꼭 해주세요. 교육합니다. 해야지. 3시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개 반을 나눠서. 근데 여기에 도움이 된 게 있어요. 대전에 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 김기수 뭐 이름을 대도 상관없겠죠. 교육위원님이 계십니다. 저희 대전 협회 모임 때 오서 특강을 하셨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실까? 제가 강의 들어본 중에도 최고의 명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봅니다. 남북 통일에 관한 교육은 세계 최고라고 봐요. 왜?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한국의 1등이면 세계 1등이죠. 근데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한 것이 우선 칭찬하고 칭찬하라. 그리고 극존칭어를 써라. 그건 맡기겠습니다. 시작부터 해가지고 극존칭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안 다녀본 학교가 없는데 이 학교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극존칭을 했습니다. 5분마다 칭찬을 했습니다. 학교 칭찬, 학년 칭찬, 반 칭찬. 교장 선생님이 학교 칭찬하니까 좋아가지고 1시간 내내 밖으로 지무르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끝내고 나왔어요. 다른 선생님이 다가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애들이요. 선생님 다시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그래서 강당에 쭉 줄 서가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저를 보고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뭐 하는 척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도 사람의 마음은 같다.
칭찬해 주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들의 감성에 맞는 소재를 가지고 하면 공감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한 그 자료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민당위 강사를 한 5, 6년 했는데 퇴직하고 문제가 많았어요. 반보라든가 남북 비교를 할 때 강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교육생들이 튑니다. 그러고 제때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안보 강의를 하지 마라. 남북 비교하지 마라. 그러고 통일교육에 대한 법률만 얘기해라.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통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이 들어가서 사상적인 것, 이념적인 것, 남북한 비교해서 어떤 상호간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효과 없습니다. 이 백가쟁명식에 혼란이 옵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는데 FM 모델이 뭐냐?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통일교육원의 교육자료입니다. 제가 그걸 쭉 적어봤습니다. 자, 상상하라 평화통일, 본의하니 통일특집, 통일 후 달라지는 것, 평화일상 함께 키우는 통일 이야기, 통일 한국의 유망 직업, 북한 학생들의 인기 음식 및 인기 과목 같은 거 아주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앞으로 우리가 통일교육을 한다면 통일교육원의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여러 면에서 아주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석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또 30분 시간 충분히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거를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열정을 많이 느꼈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냉철한 이성도 중요하지만 남녀의 어떤 연애 그런 이제 감정처럼 북한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말씀하시고 또 그 원효대사 이제 그런 역사와 관련돼서도 이제 통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통일 의식의 이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말씀하시면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도 아이들 사로잡는 그런 비결 아주 좀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없으신가요? 네. 아이고, 오늘 처음에는 너무 빨리 끝낼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분씩 또 말씀하시고, 중간에 물론 방송사고 때문에 시간 제한된 것도 있었지만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사무국 쪽에서 우리 지금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 통일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 영상을 좀 공유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체 2시간인데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강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모두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사무국에서 준비한 영상 끝으로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된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노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통일 후 유망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일 후 유망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통일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 후 유망 직업 또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자료 조사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마침 국립통일교육원의 자료마당에 게시되어 있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후 유망 직업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학생들은 관광지 개발 전문가, 화가, 미래과학자, 여행 가이드, 남북 퓨전 음식 요리사, 관광 사업가, 경찰, 열차 기관사, 웹툰 작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럼 몇 가지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광지 개발 전문가입니다. 이 친구는 북한은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통일 후 이러한 미개발지를 개발하여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 전문가가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관광 사업가. 관광지를 개발하고 나면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 사업가 또한 필요하겠죠. 이 친구는 북한의 백두산, 금강산 등 많은 관광지를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사업가가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과학자입니다. 이 친구는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해 통일된 한반도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미래과학자가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열차기관사입니다. 이 친구는 통일이 되면 유럽까지 넘나들 기차를 운전해 많은 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열차기관사가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퓨전 요리사. 저는 이 친구의 의견이 가장 신선하고 인상 깊었는데요. 살아가면서 음식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이 친구는 서로에게 생소한 남과 북의 음식을 서로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전파하는 남북 퓨전 음식 요리사가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후 유망 직업에 대해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도 통일 후 유망 직업으로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로 추려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한 통일 후 유망 직업은 의료보건 종사자, 지하자원 전문가, 통일교육 관련 종사자입니다. 먼저 의료보건 종사자인데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한에 비해 남한은 의료 기술과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의료 선진국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 공중보건에서 가장 긴박한 사안인 감염병 퇴치와 같은 질환에 초점을 두어 남북 공동의료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보건과 관련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보건 종사자를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자원 전문가입니다. 통일 이후 경제적 이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지하자원인데요. 우리나라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북한은 지하자원이 남한의 약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히토류나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 자원이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조선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광물이 많은 북한이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통일 이후 북한에 있는 많은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하자원 전문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바로 통일교육 관련 종사자입니다.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경제적 효과 등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는 통일교육을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한 국민들과 앞으로의 미래세대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통일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과 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일교육 관련 종사자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이를 통일 유망 직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 후 유망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는 통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긴 시간 저희 쪽에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추진되었는데도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는 릴레이 감성 토크에 내가 느끼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1차시를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대학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관련 종사자이신 저희 위원님들은 모두 유망한 직종에 속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김용욱 교수님께서 급하게 지금 회의를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선생님은 서원대학교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사 실습을 하고 있으신 대학생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2030 세대의 통일은 어떤 모습일지 다음 편도 있고요. 저희 충청통일교육센터에도 많은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식사 모두 맛있게 하십시오.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